자, 감사에 대해서 여기 쭉 요약을 해놨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의 비교. 자, 내부 감사는 내부 스태프, 소위 그 회사 조직 내에 조직으로 있습니다. 조직 내에 있고 재무 담당자 등 내부 관계자가 이제 되고, 또 내부 경영 관리, 통제 목적의 업무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수 부분은 사장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장에 대한 감시는 잘 안 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또 자율성 수준으로 봤을 때 기업 자체 감사인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 기업과 엉터리인 기업이 꽤 있다 그랬죠. 모든 범위를 하고요. 회계감사, 외부감사는 주로 이제 회계감사를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아까 매출액 규모, 자산 규모, 부채 규모, 종업원 규모에 의해서 일정 기간 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부감사를 꼭 받도록 돼 있다 그랬고, 또 일부 유한회사의 경우도 받도록 돼 있다. 여신분석, 투자.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경우는 외부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이런 외부 단체들이, 정보 이용자들이 회계 정보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간혹은 이 공인회계사가 그 기업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회계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죠. 왕왕이 있고,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많은 그 회계 감사하는 기관들이 소위 가치법적 책임을 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트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싶은 만에 삼성전자하면 그 필요한 정보들을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 자료를 보면 21년도 1월 24일째 최근 자료인데 책에 들어와 있죠. 이 책이 훌륭한 점이, 요새는 인쇄 편집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3월에 나온 책인데, 3월에 소점 2월 말에 나온 책인데 1월 24일 데이터까지 넣어서 출력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보와 정보 시스템.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자료는 우리가 데이터라 그래요. 데이터 하면은 물론 정보의 의미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보 이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자료 하면은 그냥 가공되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가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가공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쁘게 하면 할 쓸데없는 정보는, 데이터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똥이에요, 똥.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일련의 처리 또는 가공된 자료, 즉 가치가 증대된 자료를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한다. 우리 회계의 목적이 뭐죠? 회계의 목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계학도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보면은, 자, 수많은 데이터들이 양상되면은, 이건 서랍에서 있건 컴퓨터에 실려 있던 때로는 외부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신문이나 TV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가공을 해서 회사에 필요하게끔 가공돼요. 필요하게끔 모아놓던가, 또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한 자료들, 이것이 정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행 결과에 의해서 또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연도에 또 발행하고, 이런 휘발유가 계속 일어나는 휘발유가. 정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는 뭐 회계 정보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적합성, 렐레번스라 렐레번스. 자,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기가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정보가 얼마나 적절한가, 의사결정 내용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렐레번스, 그러니까 아무리 정보가 있어도 내 의사결정에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인터넷 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여러분 삶이나 여러분 미래에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없는 거를 쓸데없이 그냥 킬링하는 거예요. 시간, 킬링 타임. 시간만 죽이느냐고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과 증거성. 정보에는 오류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정보인데 맨날 부정확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실려 있고, 어떤 때는 뭐 찌라시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할 때 정확한 정보의 증거에 없이 그냥 막 들은 얘기, 뭐 주워 들은 얘기, 어디서 흘러 들은 얘기를 꼭 지가 아는 것처럼 떠들어서 많은 거짓말을 양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 증거성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정확하고 증거성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 앞에서도 이제 오디시라는 감사라고 하는데, 감사의 영문을 보면 오디시는 듣다예요. 듣다. 정보라는 게, 감사라는 것이 뭐 이렇게 꼬치꼬치 하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 중에 거기에서 뭔가 문제도 발견하고 수정사항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로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정확성과 증거성, 뭐 적합성도 아주 중요하죠. 쓸데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게, 나가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혀 내가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 걸로 다 그냥 계속 찾아다니고 떠드느냐고 시간 보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너무 그 삶이 너무 이제 한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적시성.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얼마나 제때 공급되는지 정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몇 시에 버스가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해볼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보는 진짜 중요해도 이미 기차가 출발한 다음에 들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적시성도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형태성. 형태성은 보통 이제 이해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자의 요구에 정보가 얼마나 부합되는 형태로 제공하는지에 관한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아무리 주는데도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용어도 모르고 그것이 뭘 뜻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정보 취득자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형태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 정보하면은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수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회계학을 배운 사람 누구나 거기서 주는 그 형태에서 주는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의 7할 이상은 회계 정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듣는 얘기로, 주워 듣는 얘기로 주식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으면 이게 적합한 정보인지, 정확한지, 증거는 확실한지, 타이밍이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항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께 생각해 보자는 내가 정보의 오버로드라는 얘기 있죠. 정보가 많다고 많으면 무조건 좋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립스틱 파는 가게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나는 이게 좀 불그스름한 립스틱을 사고 싶은데 가보니까 비슷한 게 뭐 수십 가지가 있죠. 그럼 이것도 골랐다 저것도 골랐다 뭐 가다 봤더니 뭐 내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닌 분홍색이 더 좋은 것 같은 여기 뭐죠 그 주황색이 더 좋은 것 같고 약간 저 검은득틱한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해요. 그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맘먹고 간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괜히 엉뚱한 걸 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관리와 정보 시스템. 정보는 결국은 그래서 기업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는 양도 엄청 다 많고 아까 정보의 특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이것은 지금 전산화돼 있어 가지고 컴퓨터화돼 있죠. 그거에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거대한 정보량을 적재적소에 이거는 적재적소는 렐레반트와 타임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한 요소가 된다. 조직 내에서 만드는 정보, 조직이 필요한 내부 정보, 외부 정보 모두가 집적되기 때문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정보 통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조직화될수록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될수록 이 정보 시스템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은 결국은 하드웨어, 이걸 다루는 컴퓨터 있죠. 우리가 여러분 책상에 있는 랩탑이라든가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큰 범용 컴퓨터, 큰 회사라든가 정부 이런 조직에서는 뭐 이런 범용 컴퓨터를 갖고 있죠. 그 미국의 어떤 뭐 1초에 몇 경번 처리를 한다, 뭐 이런 것 속도 경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처리 속도를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이죠. 전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거를 다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OS라는 게 있죠. OS 시스템, 그러니까 MS-DOS라든가 여러분들 저 안드로이드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앱,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소위 엑셀 같은 것들,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다 응용 소프트웨어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정보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정보 자료를 추측하는 것을 우리가 DB라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화면을 보여주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뭐 때로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죠. 자, 정보 관련 산업의 새로운 흐름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모빌리티 뭐 이거는 저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되죠. 빅데이터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세큐리티 보안. 이게 항상 정보화 산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보안이죠.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있죠. 이거는 좀 쉬었다가